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국인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정현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 치매가 치아 상실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령 72세 정도의 환자 2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치아가 빠진 채로 방치하면 인지기능 장애, 즉 치매가 생길 위험이 약 2.7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 치아 상실이 단순히 구강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씹을 때 이렇게 꼭꼭 씹으면 치아를 잡아주는 치주인대에서부터 해서 그 자극이 뇌 쪽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자극들, 적절한 자극들, 즉 씹는 행위가 뇌 건강 그리고 인지 기능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치아를 잃은 채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상실된 치아를 빠진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치매 걸릴 확률도 훨씬 높아진다고 하니까 치매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치아 건강을 좀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인의 성인 잔존 치아 개수 이런 조사 결과도 있네요. 맞습니다. 네. 보통 전문가들은 치아가 한 20개 정도 되면 그래도 구강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등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원래 성인의 치아가 몇 개죠? 아이랑 치아 개수가 좀 다르죠. 그럼요. 네. 원래 성인의 치아 개수는 총 28개예요. 사랑니를 네. 제외하고 이제 제2대구치까지의 네. 총합이 28개인데 네. 지금 보시면 55세에서 59세까지는 25개, 그리고 60세부터는 23개, 또 65세, 70세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70세 이상이 되면 한 19개 정도의 치아가 평균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이제 상실되는 치아 개수가 많아진다라는 걸 저희가 조사 결과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서는 또 이제 그 치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치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완전히 치아가 없다 해서 완전 무치아기라고들 말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틀니라는 이 진료 내용이 있는 만큼 틀니라는 건 치아를 많이 상실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보철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완전 무치약 환자를 우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좀 얼굴이 달라지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환자분들이 내 얼굴이 좀 옛날에 젊었을 때보다 달라진 것 같아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그림을 보면 요새 나이가 푸쩍 들어 보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발음이 샌다. 그리고 탄단한 음식을 못 먹고 나는 카스테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나 죽을 상비해서 가지고 다닌다. 네. 또는 친구들과 만나도 재미없고 사진도 찍기 싫고 아.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어떤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낙이 동네 미용실에 가서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되게 낙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치아를 상실하고부터는 이 보면 말씀을 치고 들어가는 것도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내가 치아가 흔들릴까 또 발음이 셀까 걱정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내 삶에 있어서 계속 이어진다면 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몸 건강뿐만 아니라 사실 치아 상실로 인해서 마음의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무치약이 있을 경우에 절대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방법으로 요즘 이제 대체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 완전 무치약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틀니로서 대표되는 탈부착식 치료 방법, 그리고 임플란트를 듬성듬성 심어서 브릿지 형식으로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고정식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탈부착식 방법은 통상적으로 그냥 이제 인상체득, 즉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어 와서 한 덩어리의 틀니를 구강 내에 장착했다가 또 밤에 잘 때는 잠깐 빼서 세척을 해서 보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탈부착식도 좋지만 최근에는 고정식 전체 임플란트라는 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전체 임플란트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장소에 고정을 시켜버린다면 문제가 생기죠. 예, 빼도 박도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고정을 시킨다, 즉 임플란트를 심어준다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고정을 시키는 그 위치를 잡는 것이 굉장히 우수하고 숙련된 수술을 하는 술자, 의사 선생님의 기술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서 디지털적으로 사전에 어디 위치에 이 치아가 위치해야 가장 최선일까 하는 것을 디지털 디자인을 한 다음 그 디자인된 위치에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보철물 설계를 디지털상으로 가상으로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땅 다지기, 즉 뼈이식, 그리고 계획된 위치의 식립과 최종 보철물 장착까지 네. 처음에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구나. 그것처럼 계획을 다 맞아요. 잡아서 아. 그 위치에 심는 디지털화된 치료 과정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부 다 완성이 됐을 때 나의 모습도 어떤지 좀 미리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임플란트 과정이 준비가 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오차 범위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완전 무치약이라고 하셨어요.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한두 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난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 난도가 높냐 하면 실은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3차원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많이 해보고 그 위에 보철물이 올라가고 또 환자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야지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 3차원적인 임플란트의 위치 배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위치 배열을 미리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경험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수술 전에 이 환자의 얼굴을 디지털화해서 어. 마치 뭐랄까요?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는 것처럼 사전 설계를 해보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결과를 약속된 것처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번 다음 증례를 네.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네네.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위에 치아가 완전히 상실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윗 입술을 보면 윗 입술이 아랫 입술에 비해서 이 후퇴해서 많이 퇴축돼서 안쪽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틀니를 빼게 되면 이 아래턱이 위치를 잡지 못하고 원래 다물어져야 되는 위치보다 더 다물어지기 때문에 이 하관이 굉장히 하관이 짧아지는 거죠. 아.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형적인 고령자, 그러니까 노인의 얼굴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위에 치아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치아 다물어 보세요라고 말한다면 네. 이 환자는 턱을 다물겠죠. 근데 다무는데 스탑점, 즉 멈추는 부분이 없으니까 입이 계속 다물어지면서 결국은 하관이 관상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와 이가 맞부딪히면서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지금 네. 부딪힐 이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더 많이 다물어지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 결국에는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처럼 위에 턱뼈, 상악 턱뼈가 많이 퇴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종 결과에서는 치아가
위 치아가 아래 치아를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치아의 각도까지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디지털적으로 사전에 분석을 해서 임플란트의 위치, 각도, 개수를 잡아서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각도의 보철물 그리고 자연스러운 환자의 얼굴의 모습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현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